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시나요? 네, 드디어 내일 또 장이 열리는 날이죠. 되게 이렇게 또 주말 일요일 정도 되면은 일요일이 오면은 아마 내일 장이 어떻게 될까 설레이시기도 하고 기대도 되실 것 같아요. 특히 내일 월요일은 기관이 지금 더 이렇게 조정을 주려고 할지, 네, 좀 지난 금요일날 코스피 지수가 좀 애매하게 끝났거든요. 애매한 상태라 기관 매도가 조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기관이 다시 한번 이제 계단형으로 이렇게 상승 준비를 할지 아니면 옆으로 횡보형으로 잡아갈지, 이거는 좀 내일 귀추가 좀 주목이 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금요일날 종목 분석할 때 이제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금요일날 종목 분석드린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던가 SK 케미칼 거기 보시면 제가 그 종목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지수에 대한 장세이기 때문에 개별 장세가 아니에요. 지금 지수 장세예요. 지수를 바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관의 이런 매도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한동안은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이제 계속 이렇게 관찰하면서 종목 분석 드릴 때 지수에 대한 얘기도 계속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한동안은 이제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지수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그 한미 반도체,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말씀하신 또 그런 반도체 장비 쪽이죠. 네, 관련된 그런 기업이고요. 여기도 뭐 미중 무역 전쟁 그 타격을 받아서 좀 어렵다가 2020년도에 성과가 너무 좋아요. 네, 기업이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성과가 좋아서 지금 뭐 성과금 잔치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한미 반도체 자세한 기업에 대한 설명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투자하시는 기업이 내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스탠스로 중기, 장기 또는 단기로만 하고 말지, 이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판단을 하시려면 기업을 잘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도 제가 기업 분석, 기업에 대한 그 사업이나 방향성, 그 앞으로의 그런 기대 가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링크 이렇게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에 한번 기업 분석 영상도 한번 보시면 이 종목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만 좀 기업을 살펴보면 이 기업 자체가 그 반도체 쪽이에요. 반도체 쪽이고, 반도체 제조용 그런 장비, 뭐 공정 설계에서 패키징 공정이나 이런 데 사용되는 것들, 뭐 거기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고, 레이저 장비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0년 9월만 해도요, 뭐 연결 매출 많이 증가했죠. 영업이익도 667%, 당기순이익 191.9%고 막 올랐죠. 와, 그쵸? 자, 그리고 뭐 이미 뭐 스카이웍스, 뭐 인피니언, ASE 테크놀로지 이런 뭐 대만이나 이런 데 그런 데들 중화권 이런 데들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또 거기다가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예요. 네. 그래서 보통 이 기업에서 하는 거는 여기는 지금 소개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런 이제 반도체 그런 장비들 그걸 하면서도 또 EMI라는 쪽을 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EMI 쉴드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EMI라는 게 어떤 전자파 간섭이에요. 전자파 간섭. 그러니까 이 전자제품들은 전력을 이제 공급을 하면 전류가 흐르고,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게 또 전자파가 생기고, 그런 전자파가 다른 이제 반도체 칩이라던가 다른 전자기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쵸? 그럼 그거 안 되게 되잖아요. 저희가 뭐 소규모 이제 소형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도 그렇고 안에 보면 반도체 장비 그 부품들 되게 많은데 각자가 전자파 발생할 수 있거든요. 서로 막 그런 게 생기다 보면은 뭐 약간 오작동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못하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일종의 어떤 도포,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코팅 작업이나 뭐 이런 걸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그래서
그런 걸 해주는 거는 쉴드라 그래, 쉴드. 그래서 EMI 쉴드 이런 쪽을 또 이제 주력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런 장비들, 반도체 제조용 장비 이런 거는 뭐 반도체 그 패키징 할 때, 그 패키징이라는 게 이제 반도체 부품을 하나 이제 반도체 제품처럼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런 건데 패키징 때 이제 뭐 절단이나 세척 또는 건조 뭐 이런 거, 선별이나 적재 뭐 이런 거 하는데, 뭐 이런 어려운 내용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기업 분석한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고, 그 바탕으로 대만이나 뭐 이런 데들 고객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EMI 쉴드 쪽도 이제 확장을 하면서, 사실 EMI 쉴드하고 이 반도체 장비랑 같이 해갖고 세계 1위입니다. 1위. 네. 그래서 세계 점유율 1위를 달성한 되게 견실한, 견고하고 되게 좋은 그런 기업이에요. 자, 비대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막 커지고 있죠. 네, 아무래도 재택근무하는 것도 있고, 뭐 온라인 학습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비대면이 늘어나면서, 비대면이 늘어나면 그런 스마트 기기나 이런 장비가 많이 늘어나죠. 물론 그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아무튼 네, 그런 게 늘어날 거고, 사실 중요한 건 자율주행차입니다. 전기차. 네, 기본적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가 되려면 일단 전기차가 돼야 돼요. 그 왜 그러냐면, 자율주행차는 센싱, 여러 가지 주변 사물이라든가 도로 상태라든가 이걸 계속 파악해야 돼요. 앞차의 상태, 옆차, 뭐 뒷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로가 뭐 패였는지 뭐가 있는지 이런 거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정보 수집을 하는 센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신을 통해서 네,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야 돼요. 도로가 뭐 정체 또는 막히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로드블럭이라 그러죠. 그 공사가 있는 건지, 사고가 있는지부터 노면이 어디 얼은 데가 있는지, 파인 데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또 정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우회 정보도, 우회 경로도 찾아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또 받아내면 이 자동차 내에서도 그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컴퓨터가 들어가야 돼요. 한마디로 컴퓨터가 들어가고, 네, 그게 분석을 해서 또 전자적인 그런 제어 장치가, 자동차 이제 엔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명령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기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전자기기는 뭘로 움직이죠? 전기잖아요. 그쵸? 전기가 많이 쓰여요. 배터리. 이게 커야 돼요. 지금의 자동차 이렇게 그냥 동력, 네, 엔진만을 위한 그런 배터리만 갖고는 안 되고, 배터리 자체도 용량도 커지고, 배터리의 그 안정적인 전원 공급도 중요합니다. 결국 그게 뭐죠? 네, 차 바닥이 완전히 그 배터리로 바뀌는 전기차죠, 전기차. 네. 그러니까 전기차. 그게 결국 자율주행차의 뭐 초기 단계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플랫폼인데, 이런 전기차, 이런 데도 뭐 온통 전자장비예요. 그러면은 차량은 더더욱 중요하죠. 오작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전자기기들이 오작동하면 안 되니까, 더더욱 EMI 쉴드, 이런 쪽은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중요한 건 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럼 어떤가? 이 회사가 돈 잘 벌고 있는가? 회사가 돈을 잘 벌고 또 성장을 해야 투자죠. 네, 내 돈을 맡기는데 돈도 못 벌고 막년 그 적자고, 언제 뭐 돈 벌지도 모르겠고, 또 벌고는 있는데 점점 버는 게 감소하고 이러면은 거기 투자하시면 안 돼요. 내 돈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회사가 점점 돈 잘 벌고 회사가 커져야 내가 투자한 돈도 그만큼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매출액을 보시면, 매출액은 뭐 2017년 이러다가 뭐 성장했는데, 2019년도에는 좀 어려웠어요. 미중 무역전쟁 터지면서 중화권이나 이제 대만 뭐 이런 데도 그렇고, 거기에 고객이 많은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타격을 보면서 그 반도체 기업들이 주문량이, 본인들 생산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반도체 부품이나 장비 쪽에 대해서도 오더, 그러니까 주문이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매출이 줄었는데, 자, 9월입니다. 9월. 네. 3분기까지예요. 3분기까지 매출이 1794. 거의 뭐 200억 정도 차이인데, 뭐 얘랑 맞먹어요. 그쵸? 4분기까지 합산하면요. 4분기에도 실적 좋았거든요. 이거 뭐 최소 이 정도? 네. 그리고 잘 나오면 2018년도까지도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더 주목할 거는요,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 자, 이때 저 잘 될 때도 517억, 568억이요. 그쵸? 그 정도 했었고, 뭐 작년에 그래도 돈 벌었어요. 2019년도에 이제 어려웠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돈은 벌었어요. 그쵸? 네. 돈 벌면 돼요. 중요한 거는 돈을 버는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되면 안 돼요. 물론 단기순이익이 더 중요하긴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보세요. 3분기까지 거의 3분기는 이미 넘어섰어요. 얘를. 그쵸? 얘도 44억. 그 정도면은 아마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영업이익만 보면요, 얘는 어쩔 수 없어요. 빼버리고 성장을 쭉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쵸? 전년 동기는 사실 보지 마세요. 이건 뭐 의미 없어요. 작년에 워낙에 뭐 네, 기저가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요걸 보셔야 돼요. 2019년 지우시고. 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야, 영업이익 작년 대비 667%, 뭐, 이거 192%, 물론 이거 좋아요. 좋은데, 뭐, 저도 그런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뭐, 앞에 그런 말씀 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들, 네, 요걸 바탕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단기순이, 진짜 번 돈이죠? 보시면 95억, 493억, 이땐 빼고, 401억이에요. 90억 정도 차이 나는데, 뭐, 이것도 무난하게,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2021년 제 전망은 더 좋아요. 매출도 그렇고 매출도 이미 지금 뭐 기대 매출 발표한 거가 2천억 정도 이렇게 좀 넘었죠. 그쵸? 네. 이 지금 2020년도 잠정 매출이에요. 지금 회사에서 발표한 잠정입니다. 연결액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회계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 이 기업 자체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나와 있는 매출이 2,557억 원으로 발표했어요. 네. 이거보다 높죠. 영업이익도 664억 원으로 발표했어요. 얘보다도 높죠. 네. 성장했어요. 네. 이때보다도 성장했어요. 근데 올해 그 2021년도 그 매출 목표가요. 3천억이 넘어요. 3,080억. 네.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까지 해서 기업 소개를 했고요. 기업 소개만 12분이 걸렸네요. 네, 좀 짧게 하려고 별도 영상도 만들긴 했는데 어쨌든 알고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시황부터 먼저 이렇게 보면요. 네, 또 이게 나왔죠. 네. 금요일날 그 장 종료 공시죠? 장 종료 공시, 장중 공시 같이 떴네요. 네, 장중 공시 같이 여기 지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21억 원, 네, 21억 원 수주, 네, 대만의 ASE하고 또 수주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있었거든요, 수주액이. 근데 거기에 추가로 이제 계약이 된 겁니다. 21억, 20.8억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ASE죠. 자, 보시면. 자, 21억 규모로 되어 있죠, 쭉. 그쵸? 네. 21억 규모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39.1억 원. 그쵸? 39.1억 원. 이미 뭐, 올해도 거의 그, 수주가 되게 좋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미 뭐, 그 고객들, 네. 지금 중화권이라던가 대만은 이런 데서 이미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제 블로그입니다. 제 블로그에 올렸던 건데, 네. 자, 여기 보시면, 네, 여기 126억 원, 엔코 테크놀로지하고 이미 이거 올해 2021년 1월입니다. 지금 공시 나오고 있는 건데, 126억 원, 그쵸? 그 다음에 OSE, 대만 OSE랑 22억 4천, 그 다음에 ISPL, 네, 32억 6,900. 좀 아까 그 ASE죠. 39억 더하기 21억 또 있죠. 21억 원. 그리고 중국 화천과기 41억 해서 요거 두 건 합해갖고 한 65억. 그러니까 285억에다가 아까 21억 하면 이미 300억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잘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올해도 좀 기대가 됩니다. 올해도 좀 더 성장성이 있을 것 같고, 이 회사 자체가 좀 제가 볼 때는 올해 좀 괜찮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도 거의 그거에 맞춰서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기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홍보 아닌 홍보가 되고 있는데 광고라기보다 좀 아셨으면 해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거니까 오해는 좀 말아주시고요. 그래서 네, 이 기업 자체가 좀 제가 보기엔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을 보면
기관이 지금 또 이렇게 금요일날 순매도는 했는데 연기금은 계속 팔고 있어요. 연기금이 최근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런 전자 반도체 쪽을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약간 지수가 조정 장세가 되면서 이제 연기금이 그동안 이제 어떤 주가 상승이 과했던 좀 빠르게 올랐던 전자전기 쪽 이런 쪽은 약간 매도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이제 매도세 요거는 어느 정도 조정 장세가 끝날 때까지는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이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도가 나온다 이 문제보다는 매도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사실 더 지켜봐야 될 그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투신하고 금융투자가 매수로 들어왔다는 건 또 긍정적인 부분이긴 해요. 네, 외국계도 어쨌든 매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기간이 이제 작년 말 올 초까지 그리고 한동안은 계속 지금 매도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지수죠. 지수가 많이 올라갔는데 지수를 견인했던 게 자동차, 전자 이런 쪽이거든요.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같이 숨고르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익 실현도 하고 차익이요. 예, 차익 실현물도 나오고 그러면서 기관 쪽에 이제 매도물이 나온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웨이는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웨이는 중장기적으로 좀 괜찮아 보인다. 좀 베팅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중장기적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술적 분석으로 해서 현재 자리에서 어떤가. 자, 주가가 보면은 뭐 11월, 10월만 해도요 10,000원이 안 됐어요. 그쵸? 10,000원이 안 됐던 이때가 10월 27일은 10,000원 하단 여기서부터 쭉 이제 올라와서 지금 20,000원까지 2배 올랐죠. 그쵸? 2배가 오른 상태예요. 자, 보시면 여기 7월달에는 또 7,000원 거의 한 3배 가까이 되죠. 네, 이런 상태인데 이 종목 자체가 이제 상승할 때 패턴을 보시면 전형적인 계단형 패턴을 그리고 있어요. 약간 이렇게 N자형으로 폭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또다시 이렇게 약간 네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약간 꺾인 N자형 뭐 이런 모양도 될 수도 있는데 자 하다가 패턴이 조금 이제 누르는 걸로도 좀 나왔죠.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 자, 그래서 보시면은 어쨌든 이렇게 위로 상방향으로 약간 꺾인 N자형하고 계단형 그 사이 형태로 이렇게 쓱 올라가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여길 기준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조정이 좀 필요한, 그러니까 숨고르기죠.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 그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 자체가 보면요 이평선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게 없습니다. 60선하고도 크게 뭔가 네, 제대로 지지를 받거나 저항이 되거나 그런 거의 무관하게 좀 움직인 거 있고 다만 이제 120선 지지는 받는데 뭐 너무 아래에 있으니까 이게 의미가 없죠. 지금 주가보다 너무 아래에 있는데 여기서 120선 지지를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선인데 최근에 이때까지는 이제 좀 그러다가 그나마 20선 같은 경우는 약간 지지 의지를 좀 보이고 있죠. 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20선 따라 움직이는데 20선 자체도 지금 좀 많이 밑에 있어요. 그쵸? 2만원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날 이제 내일이죠. 내일의 어떤 기간의 조정세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향방이 좀 조용해질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은 2만원을 21,000원 월요일날 21,000원을 놓고 한번 공방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21,000원, 21,000원을 이제 상단으로 놓고 여기를 갖고 한번 공방이 벌어질 건데 월요일날 약간 기간의 조정세다. 그럼 여기 좀 밀릴 것 같아요. 근데 기간이 좀 매수로 돌아준다 그러면 22,000원은 지금 아직 어렵습니다. 21,000원 상단으로 살짝 올라온 정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양봉의 꼬리로 나오겠죠. 그리고 밀리면은 꼬리 긴 형태의 이제 음봉 형태가 나올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지지라인 최종적으로는 이제 2만원 선을 지지라인으로 잡아야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아시죠? 네, 심리적 가격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심리적 가격선 공 4개짜리 그쵸? 공 4개짜리 심리적 여기를 잡아놓고 2차 또 윗단에서는 5일선 네, 5일선을 잡아주면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하게 딴 거 지금 볼 게 없기 때문에 뭐죠? 네, 2350원 네, 2350원 선에 있는 5일선 얘를 한번 1차 지지 라인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딴 거는 의미가 없어요.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얘가 지지라인을 잡을 데가 지금 없어요. 네, 한 번도 경험해 보진 못한 그런 공간에 왔습니다. 뭐 최고의 최고 상장 후. 네, 상장하고 최고입니다. 최고. 한 번도 이걸 겪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 왔어요. 처음.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딘가 이제 여행을 가시거나 이럴 때도 그렇고 처음 간데 아주 모르는 처음 간데 가면 긴장되시잖아요. 여기가 어떨까 막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뭐 의미 있는 선들이 없어요. 지금 이럴 때 지금 5일선인데 뭐 아시겠지만 5일선은 사실은 지지가 그렇게 강한 애는 아니에요. 얘는 약간 마음이 갈 때 같아요. 막 이랬다 저랬다는 애라 이런 애는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여기다가 비밀 같은 거 얘기하시면 얘는 다 얘기해요. 네, 좀 갈 때 같아요. 얘는 듬직하죠. 그래도 근데 얘는 갈 때 같아서 의지는 하되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으로서 1차 2350원.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이 단기로 올라오면서 이제 급등했던 요 구간,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를 다져주고 올라간 구간, 2만원 자체가 지금은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월요일날 이제 지수 조정세가 나오면 아마 2만원 여기서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긴 뭐 지켜내야 돼요. 2만원은 지금 여기서 2만원 무조건 지켜야 돼요. 왜냐면 밑에가 없어요 지금. 네, 그나마 이제 조금 여기 올라오면서 약간 몇 번 만나면서 앞면을 좀 텄죠. 앞면 텄고 좀 마음에 그래 조금 맞아 보이는 요 20선이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네, 얘가 시간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월화 이 2만원, 21,000원 이 안쪽에서 주가가 움직일 확률도 높거든요. 왜냐면 숨고르기 한번 해야 돼요. 이 숨고르기가 그동안 얘가 패턴을 봐도요, 한동 올라가면은 살짝 내리는 숨고르기를 계속 했어요. 항상. 그러니까 올라왔으니까 살짝 내려주는 숨고르기. 그러면 2만원 쪽 부분 위아래에서 2만원, 21,000원 사이 2만원이 제일 크게 싸움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네, 여길 놓고선 갈 것 같으니까 일단 2만원이 뭐 여기서 하단으로 1, 2% 정도 놓으시고 그 이상 깨지면요 살짝 네, 나오셨다가 추이를 보고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딩은 아니고요. 그냥 참고삼아 베이스라인만, 가이드라인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21,000원. 네, 아직은 싸워본 적이 없어요. 돌파한 적도 없고, 종가 기준으로 21,000원 올라간 적이 없어요. 부담 가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꼬랑지 잡고 나오는 건 좋지 않고, 21,000원에 사실 일대도 한번 부딪혔었거든요. 이것도 사실 좋지는 않아요. 부담은 좀 있어요. 21,000원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베이스 라인을 이렇게 긋는 겁니다. 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하고 버텼던데, 자, 올라와 갖고 이제 마주쳤던데, 그리고 급등했는데 그 다음에도 지지를 이렇게 받았던데, 요런 데를 이제 베이스 라인으로 삼는 거예요.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는데 밀려났으니까 또 매물소가 좀 됐을 것 같고, 네, 아무튼 한미 반도체는 뭐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고 올해 주가가 좀 더 이제 갱신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한동안은 계속 기간의 조정 장세, 조정 장세에서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좀 차분하게 가시는 게 중요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네, 이제 월요일 날 장이 시작할 텐데 월요일 날도 잘 시작을 해서 한 주 동안 좀 좋은 그 결실이 있으신 그 무엇보다 마음이 편한 그런 한 주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